엄청난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2번과 3번도 해봅시다. 2번과 3번. 완전 비싸. 근데 왜 기분이 없어? 진짜 피곤해요. 왜? 항상 잠이 많아요. 잠이 많다고. 잠을 많이 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고. 계속 잘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2번이 이제 문자를 넣어야 되는 경우야. K 한번 넣어봐. K. X에다가. 차수가 다르니까 숫자로는 안 되는 거잖아. K 한번 넣어보면 확인이 되지. 준혁이 혹시 볼펜 있냐고? 샤프 없어? 볼펜으로 푸는 사람들은 상당히 뭐랄까 수학 겁나게 잘하는 사람들이나 볼펜으로 풀잖아. 왜냐면 수학은 자꾸 틀리니까 지워야 되잖아. 볼펜으로 푸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 고등학교 형들 중에 볼펜으로 푸는 놈 하나 있거든. 그 놈 버릇 고치는데 1년 걸렸어. 1년. 왜냐면 걔는 연필이 아무래도 옅으니까 볼펜으로 푸는 게 습관돼가지고 볼펜으로만 풀었거든. 근데 좀 문제를 대할 때 소극적이 돼. 왜냐면 틀리면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니까. 그럼 속도가 더 걸려. 오히려. 그러니까 연필로 푸는 거야. 앞으로는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M이 사라질까 생각하는 거야. 뭘 넣어보면 M이 사라질까? 마이너스 1을 말했어. 한번 마이너스 1을 너가 확인해 볼 거야.
여기 개수를 쓰는 거야. 절대로 잘못 배웠다. 1, 10, 연호, 4에. 잘못했을 것 같은데. 자, 해봅시다. 6-2번. 이놈이 지금 x 3제곱 더하기 1 빼기 k의 x제곱 그리고 빼기 k 제곱이었는데 지금 문자를 지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k의 1차식이고 여기는 k의 2차식이기 때문에 숫자는 넣어봤자 안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문자를 넣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k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x에다가 k 한번 집어넣어보면 k 3제곱하고 k 제곱 될 거니까 더하기 k 제곱 빼기 k 3제곱 빼기 k 제곱 돼가지고 0 되는 게 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x 빼기 k를 인수로 가질 테니까 조립제법 1 빼기 k하고 0하고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조립제법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k로 했으니까 1이고 곱하면 k가 되고 더하면 1 되고 곱하면 k가 되고 더했더니 k가 되고 곱했더니 k 제곱이 돼서 0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이 식은 x 빼기 k하고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허근을 갖는다고 했고 k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실근한 게 나온 거지.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거니까 허근이 나온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뭔데?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 해보잖아.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4분의 1보다 크다는 거죠. 다시 3번 x 3제곱 더하기 10x제곱 더하기 2배의 m 더하기 8의 x 그리고 더하기 4이면요. 놈이니까 이제 차수가 같으니까 숫자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x 지금 2mx거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m 되면서 요거랑 사라지지. 그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고 확인해보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돼가지고 마이너스 4m과 마이너스 32가 되고 더하기 4m이니까 0 되네. 0 돼. 이제는 조립제법을 할게. 1 2차 항대수 그 다음에 1차 항대수 그 다음에 참수항 그래갖고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1 되고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되고 8 되고 마이너스 16이니까 2m 되고 마이너스 4m 돼가지고 0 되겠지. 그래서 저 식은 x 더하기 2하고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m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데요. 중근과 한 실근. 그렇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이미 한 개 나왔으니까 얘가 x 더하기 2의 제곱과 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x 더하기 2하고 이쪽에서 중근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그렇다면 요 놈이라면 얘도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거지. x에 마이너스 2를 오른쪽식에 집어넣으면 4 빼기 16 더하기 2m 이게 0이라는 거야. m값이 6이겠지? m값이 6 나오고 그 다음에 요놈이라면 얘가 중근 나온다는 거 아니야. 중근. 그래서 판별식이 0이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을 보니까 4, 4, 16 빼기 2m 여기에 0 돼야 되니까 m값은 8인 거지.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야. 두 개를 더하랬으니까 14. 자, 7번 이제 여기는 이제 활용인데 활용. 솔직히 활용은 내가 풀어줘봤자 솔직히 별로 필요가 없어. 의미가 없어. 당신들이 이걸 보고 식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내가 하겠지만 7번 활용은 연습을 해갖고 익혀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중등 과정에서도 활용 나오면 일단 갸우뚱 하잖아 우리. 그치?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지. 이제 7번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를 더 치자고 그랬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각각 2cm씩 줄이래. 그리고 높이는 3cm를 늘리래.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2cm를 줄였으니까 여기는 x 빼기 2, 여기도 x 빼기 2. 높이는 3cm를 늘렸으니까 x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랬을 때 부피를 만들어 봤더니 396이 됐대. 요거의 부피. 그러니까 x 빼기 2에 제곱하고 x 더하기 3 했더니 요게 396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해 보면 전개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하면 이게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4하고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지 뭐. 396 몇놈이었으니까 곱해보면 이게 x의 3제곱 이렇게 곱하면 3x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 돼 있고 1차항 4x하고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x 되겠지. 상수항 12인데 이게 넘어올 거야. 여기서 12를 빼준 놈이 음수로 나와 있겠지. 그러면 빼기 384 숫자가 너무 더러운데. 숫자가 너무 더러워. 이놈의 약수를 치고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 많잖아. 그래서 일단 머리 한번 써볼게. 머리 한번. 자동으로 볼 거야. 어떤 제곱수하고 거기다 5 더한 수지. x 빼기 2에다가 5를 더하면 x 더하기 3이잖아. 그래서 이거 일단 한번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숫자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숫자 찾으려고. 그래서 396이면 일단은 4 곱하기 99잖아. 그지? 4 곱하기 99야. 그러면 요거는 4구 36 곱하기 11이지. 오예. 6의 제곱 곱하기 11. 5 더하니까 딱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x 더하기 3이 11. x가 8? x가 8일 때 만족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 x에 8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라는 거야. 조립제법을 8로 하자는 거지. 조립제법을.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384 8로 해볼게. 8로. 그러면 여기 1이고 8이고 7이고 7, 8, 56이고 이것이 얼마예요? 48 곱하기 8 하면은 384 나온 거네. 그래서 결국에는 x 빼기 8과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48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판별식을 보니까 49 빼기 4 곱하기 48 0보다 작지. 실수액이 안 나온다는 거지. 실수액이 아닌 건 활용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x가 8이라고 되죠. 여기서만 나오는 게. 그래갖고 8이라고. x가. 됐죠? 밑에 거 해봅시다.
만들어내야 돼서 쉽지 않을게요. 활용 문제 처음 만난 게 소금물 아니에요? 소금물. 소금물 만나면서 다들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수학에 대한 흥미도 나가고. 자, 내가 할게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했겠지만은 그럼 요거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가로가 20, 세로가 16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지. 비투면을 잘라낸 거야. 정사각형 모양으로. 요 부분들을 잘라낸 거야.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금은 여기 길이를 x라고 해준 거지. 그래갖고 잘라낸 다음에 요거 하얀 색깔 접어갖고 이런 식으로 직류면체 모양의 박스를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이때 여기 높이가 x인 거지. 그러면 요 길이 여기도 x일 거니까 20 빼기 2x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16 빼기 2x가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20 빼기 2x고 요 길이는 16 빼기 2x인 형태가 된 거예요. 요놈의 부피가 420 되게끔 다 곱하면 그러니까 x하고 16 빼기 2x하고 20 빼기 2x 했더니 420.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4가 된 거지. 양쪽을 4로 나눠버리자고. 그럼 여기가 x 빼기 8하고 x 빼기 10의 모양이 된 거고 4로 나눈 거니까 105 맞죠? 이제 전개할게. 이거는 뭐 별거 아니니까 x 3제곱 18x의 제곱 더하기 80x 빼기 105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숫자를 찾으려고 하면 5가 왠지 될 것 같아. 왠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여기가 지금 빼기로 제곱이 있기 때문에 요놈이 상당히 커야 되거든. 상당히 커야 돼. 빼기 105도 있어. 상당히 큰 놈을 3제곱 했더니 상당히 커지려면 엔간한 걸로 만들 것 같아서 5가 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식. 싫다면 또 소인수분해 해보게 이거. 이게 5 곱하기 21이잖아? 그치? 요거 지금 3 곱하기 5 곱하기 7인데 잠깐만 조금 2차이 나는 놈하고 x면 안 되지. 5하고 놈은 말이죠. 저기가 10 차이 나는 놈하고 아니 이건 안 되겠다. 한 번에 안 보이니까. 아까 한 번에 보였으니까 내가 그걸 선택을 한 건데 한 번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일단 5 아니면 7일 것 같아. 5 아니면 7. 5 한번 넣어보자. x에. 어쩔 수 없어요. 해봐야죠. x에 5 한번 넣어보니 125 빼기 18 곱하기 25 숫자가 이게 더하기 5 곱하기 80이면 400 빼기 100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요거 진짜 이거 산수를 하면 25 곱하기 18 해보면은 8, 16, 8, 5, 40 200에다가 25 450 이게 450이거든. 그러면 400 마이너스 555 아닌데? 틀렸네. 8, 26, 8, 5, 40 200 5가 아니야? 이거 아니네. 7로 해보게. 7로 해보자. 7로. 7 해보자. 7. 그러면 7을 넣어보면은 7의 3제곱 얼마예요? 49 곱하기 7. 그냥 이렇게 자 저거 7 곱하기 7의 제곱 이제 7의 3제곱은 빼기 18 곱하기 7의 제곱 더하기 7, 8, 56 빼기 105야. 그러면 이게 지금 7의 제곱이 7개 있었는데 18개 뺀 거지. 11개 남는 거지. 11개.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마이너스 11 곱하기 49 빼기 105 더하기 560인데 5가 아닌 것 같은. 49, 49. 이것도 아닌데? 기준자리가 안 맞는데? 이거 뭐야 보면. 잠깐만. 3이라고? 3? 3 해보게 3. 아이씨 너무 풍수해서 맞네. 3 해보게 x에 3.
나만 이러는 게 아니야. 대부분 이럴 거야. 헤맬 거야. 3 한번 넣어보면 3 넣어보면 27 빼기 18 곱하기 9 하면 9, 9, 8은 72 162 더하기 3, 8은 24 빼기 100 0되네. 땡땡 돌아가잖아. 그래서 이제 1과 마이너스 18과 80과 마이너스 105 그리고 3으로 해보면 1이고 3이고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5가 되고 그 다음에 35가 되고 105가 돼갖고 마이너스 1. 그래서 x 빼기 3하고 x제곱 빼기 15x 더하기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놈의 판별식을 보면 15의 제곱 빼기 요거 4 곱하면 140 이거보다 작? 아니 이거보다 큰데? 15의 제곱이 225잖아. 이거보다 큰데? 뭐요? 자연수가 안 나오지? 어이구 어렵다 이거.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7-2번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에다가 320파이가 물을 부었더니 위로부터 3m가 남았어. 이런 수족관이 있었어요. 원기둥 모양. 그래서 밑면을 반지름 R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다고 쓰자고. 여기에 물이 이만큼 들어갔어. 근데 여기가 3이야. 3. 그러면 수족관의 높이를 구하래. 그럼 전체를 H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리고 물의 부피는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에 320파이의 물을 부었다는 것은 320파이. 그거의 부피지. 물의 부피. 지금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할 거야. 그러면 파이 R제곱 H 그랬는데 반지름과 높이가 같았구나 원래.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원래 같았던 거지. 그러니까 H 더하기 3이라는 애가 R이야. 지금 구하라는 거 H인데 R을 제곱하는 것보다는 H를 바꿔주는 게 편하겠지? 아무래도 H라는 놈이 R 빼기 3이거든? 이거는 파이 R 제곱에다가 R 빼기 3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워지고 해보면은 R 3제곱 빼기 3 R 제곱 빼기 320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숫자를 찾아봐야 될 건데 3보다는 큰 놈일 거 아니야? 그잖아. 3보다는 큰 놈이겠지. 그잖아. 3보다는 큰 놈일 거니까 해봐야 되나? 이게 지금 320이니까 8 곱하기 40 8 제곱 곱하기 5 8이겠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8로 이제 조립제법 해보자는 거야. 8로 조립제법을 해볼게. 1과 마이너스 3과 0과 마이너스 320이야. 8로 하자. 8로. 그러니까 1이고 8됐고 5였고 40이고 40 내려왔고 곱했더니 320이고 0이 딱 된 거. 그래서 R 빼기 8하고 R의 제곱 더하기 5R 더하기 40 이렇게 된 거야. 이거 판별식 영어가 작잖아. 여기서 실수해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R 값이 8이었으니까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겠지. 오케이? 수족관의 높이야? 8이지. 수족관의 높이 뭐야? 수족관의 높이. 자, 이제 이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런 활용 문제 아니면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를, 이거 동네 학교들은 문제를 좀 대충 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해냈던 것처럼
숫자가 더럽게 나올 거야. 상당히. 자, 정작 중요한 건 여기라는 거지. 근과 계수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 2차 방정식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가 교과 과정이 아닐 거라고 했잖아. 그럼 3차식은 더 아니겠지. 이건 확실히 빠졌거든. 확실히 빠져서 이제 책에 있는 뭐 연습 문제 같은 거, 예제 문제 같은 거,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 예제 문제를 풀 때에도 풀이가 아주 개판이야. 진짜로. 근과 계수 관계를 알고 풀면 겁나 쉬운데, 엄청 쉬운데 그걸 못 쓰게 하면 문제가 개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해. 교과과정 외니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이게 빠졌지만 이걸로 하면 편하니까 이걸로 해라라고 말해주지 않는 한 아마 안 나올 거라고 봐. 왜냐면 문제가 완전 더러워지거든. 자, 일단은 내용부터 얘기하면 3차 방정식만 얘기할게. ax의 3제곱, bx의 제곱, cx 더하기 d는요. 당연히 3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었고 요놈의 해를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요놈은 분명히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하고 x 빼기 감마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소리거든. 저 알파나 베타나 감마가 이쁜 놈이 아닐지도 몰라. 이쁜 놈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얘를 전개해보면 자, x 3제곱 빼기 하나씩 의 x제곱 더하기 2개씩 x가 되고 마지막 3개 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한 개씩일 때는 부호가 음수야. 3개일 때도 부호가 음수야. 홀수개일 때는 부호가 음수라는 거야. 하지만 짝수개씩일 때는 짝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이 모양새라는 거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요런 3차식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 진짜로. 저런 3차식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니까 요 모양새가 된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요 A가 되기 싫으니까 A로 나눠버렸다고 칠게, 그냥. 그러면 저 원래식이랑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 저 원래식도 A로 나눠버리면 X의 3제곱 더하기 A분의 BX제곱 더하기 A분의 CX에다가 더하기 A분의 D 요렇게 나온다는 거지. 같은 차수의 계수급이 똑같다. 같은 차수의 계수급이 똑같다. 요놈이 똑같다는 거고 요놈하고 얘가 똑같다는 거고 요놈이 똑같다는 거지. 각각. 그래서 요놈은 알파, 베타, 감마가 해라고 있었으니까 얘는 그냥 세근의 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세근의 합,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거는 a분의 c가 될 것이고 세근의 곱, 이놈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랑 요거거든? 왜냐면 제일 처음 거는 합이잖아. 세근의 합. 마지막 건 세근의 곱이잖아.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 어떤 차수가 나오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숫자가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거는 AX의 N제곱으로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칠게. 그리고는 BX의 이거보다 차수한 게 작은 거, 그 다음에 CX의 차수한 게 또 작은 거 이렇게 뚜루뚜 가갖고 는 0 나왔다고 쳐. N차 방정식이지? N차 방정식이야. 해가 N개 있을 거야. 해가 N개.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구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다른 건 못 구하지만 요 해를 알파1, 알파2, 알파3 해갖고 알파 N까지 N개의 해가 있다면 요놈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놈들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야. 무조건. 요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제 차수가 정해지면 상수항이 보일 거 아니야. 상수항이 보이면 이게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부호는 바뀌겠지만 요 부호는 바뀌겠지만 값은 똑같이 A분의 마지막 상수항이 될 거라고. 곱한 거.
알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거 두 개야. 솔직히 말하면 합과 곱. 그러니까 뭐 복잡한 형태의 식이 나오면 합을 구하라고 하면 했지. 그러니까 모든 핵의 합 그런 걸 구하라고 하면 했지. 다른 걸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떤 복잡한 형태의 차수가 나오더라도 모든 핵의 합은 구할 수 있다. 무조건 구할 수 있다. 모든 핵의 합은. 다른 건 못 구할 수 있지만. 알았죠?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근데 이제 3차식에서는 별로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다 기억하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만약에 저기 있는 개수들 A, B, C, D 요것들이 유리수였는데 한 근을 구해봤더니 세상에 루트가 나온 거야. 무리수가 나온 거야. 무리수.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 근, 요 놈이랑 한 짝을 이룬 놈이 있다고. 한 짝을 이루는 얘가 하나 있고 남은 한 놈은 유리수해가 나와야 돼. 꼭 그렇게 된다고. 반드시.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C하고 D 개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였는데 한 근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허수해가 나온다면 똑같은 거야. 반드시 다른 한 근은 저놈이랑 한 짝을 이루는 놈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마지막 해는 실수해가 나온다는 거야. 요게 핵심이거든. 핵심은.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핵심은 요거야. 얘를 이제 어차피 뒤에 다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x 3제곱 빼기 3x 2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런 애가 있대. a와 b는 실수야. 해가 3개 있을 거야. 알파벳 감마로 3개 있을 건데 요놈의 한 근을 구해봤더니 만약에 1 더하기 i가 나왔대.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한 근이 이거요? 그럼 방금 얘기한 거 방금 얘기한 것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1 빼기 아니야. 여기 3으로 할게. 미안해요. 대충 하다 보니까 3으로 할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게 실수해가 나올 거야. 실수해가. 저게 지금 세 근의 합이잖아. 알파, 베타, 감마를 해보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할 거니까 2 더하기 감마가 되지. 그치? 근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생각을 하면 이게 3이라고. 그럼 감마가 1인 거네. 나머지 한 근까지 구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a라는 놈은 두 근씩 곱해갖고 더한 거잖아. 그치?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요거 둘 곱하면 2 되고 얘랑 얘 곱하면 1 더하기 i고 얘랑 얘를 곱하면 1 빼기 i로 요게 지금 a잖아. a분의 c 해갖고 그러니까 a가 4라고 구해지는 거지? 그지?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를 하면 1 더하기 i하고 1 빼기 i하고 1까지 곱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d 해갖고 마이너스 b 나와서 a와 b가 쉽게 구해진다.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쓰게 한 거야. 못 쓰게 했다면 얘는 갑자기 복소수의 성질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복소수의 성질 돼가지고 대입을 해야 돼. 이것만 있으니까 1 더하기 i를 집어넣어야 돼. 1 더하기 i의 3제곱 3배의 1 더하기 i의 제곱 더하기 a에다가 1 더하기 i 더하기 b는 0. 그래가지고 이게 해보면은 제곱하면은 2i가 되는 거 알죠? 그럼 2i하고 1 더하기 i를 곱할 거니까 2i 빼기 2가 되지?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2i가 된다고 했으니까 빼기 6i가 돼 있고 더하기 a 더하기 ai 더하기 b는 0.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누면 a 더하기 b 빼기 2 그리고 i로 묶어갖고 마이너스 4 더하기 a 이렇게 된 거지. 아니 실수와 허수를 더했더니 0 됐대.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0이니까 a가 4 나와. a가 4였잖아. 얘가 4였지? a가 4야.
이것도 0도야 돼.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쉬운 거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1 더하기 i 쓴 거야. 더 더러운 건 낼 수 있잖아. 그지? 더 더러운 건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빼버린 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왜 뺐는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못하게 해버린 거야. 그 말은 안 내겠다는 소리로 들어도 될까? 근데 내더라. 들어오면 얘들아. 정말 소수령으로 안 내는 게 다행이지. 소수령으로 안 나왔으면 우리가 저렇게 풀면 되잖아. 쉬운 걸로. 쉬운 방법으로 풀면 돼. 근데 소수령으로 나와버리면 저렇게 풀면 뭐라 할 수 있다는 거야.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알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8번 해보자. 8번. 이건 이제 소개한 거고 근각에서 거기서 얘기한 거야. 자, 8번. 이제 8번인데요. 지금 x의 3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은 이놈의 세 근을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했어. 지금 요거 1번을 보니까 1번은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과 감마 빼기 1 요거를 구하라고 했거든.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최근의 합 마이너스 2인 거 두 개씩 곱해갖고 더한 거 마이너스 1인 거 최근의 곱 1인 게 보여야 돼. 일단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저거를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딱 보여야 된다고 일단. 그래놓고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전개하라는 소리겠지. 근데 우린 똑똑하잖아. 똑똑하잖아. 왜? 똑똑해. 나만 똑똑한 거 아니고 다 똑똑해. 똑똑하잖아. 눈썹을 딱 본 거지. 어라 이놈 봐라. 요거는 요거를 그냥 fx라는 시계라고 생각을 해볼게. fx라는 시계라고 생각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해라고 했으니까 요 fx라는 식은 최고차항 계수 1이야.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하고 x 빼기 감마로 된다는 거 아니야? 어째 비슷하게 생겼지 않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마이너스 1들로 묶어내보면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1로 묶어내보니까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네. 그잖아. 마이너스 1 세 번 빼내니까 마이너스 1만 남은 거지. 그러면 요 놈은 그냥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잖아. 얘는 지금 저걸 F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1 집어넣는 거네. 걷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소리야. 그쵸? 우린 똑똑하니까. 이걸 누가 전개하고 있겠어. 전개할 생각 하지 않았잖아. 그치? 버리지. 그 생각했지. 어쨌든 간에 이제 F1만 구해보면 F1은 여기 X의 1이라는 소리니까 1 더하기 2 빼기 1 빼기 1. 1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과 감마 빼기 1이라는 놈은 요게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찾자는 거야. 알았죠? 요 책에서는 지금 정리했어. 엄청 해서 그래. 똑똑하잖아. 두 번째는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 얘 제곱에서 2배의 알파 베타 감마 알파를 뺀 놈이라는 거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놈인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제곱하면 4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더하기 2가 돼갖고 6 되는 거죠. 밑에 거 해봅시다. 다른 건 됐고 8-2번만 할게. 8-2번에 있는 건 4개만. 딴 건 숙제로 할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
1번은 우리 했던 1번처럼 뭔가 공식 부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서 좋을 것 같고, 2번은 그 3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제곱에 대한 공식을 기억해야 풀 거고, 3번하고 4번은 통분으로 끝!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2번이면 안 돼. 고작 인수분해 공식 몰라서 못 푼다고? 안 돼. 시간만 있었으면 했을 거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할게. 8-2번만. 나머지 숙제용이 x 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요. 세 번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했으니까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놓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2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3이고 3근 해고 2인 거지. 홀수계식을 얘기할 때만 두어가 바뀐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 그리고는 1번을 보니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보아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생각을 해서 fx와의 모양새를 생각을 한 거야. 자, fx라는 놈이 x 빼기 알파하고 x 빼기 베타하고 x 빼기 감마일 거거든. 마이너스 1 한번 볼게. 마이너스 1. f한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알파, 마이너스 1 빼기 베타, 마이너스 1 빼기 감마가 되지? 마이너스 1들을 다 밖으로 빼. 그러면 3개가 나올 거니까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알파인데 수수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 구하라네. 거기다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얘였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1 저기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빼기 3 빼기 2 그래갖고 마이너스 5만. 그러면 요거는 5겠죠? 라고 구하는 거야. 저게 안 떠오르면 그냥 전개해야지. 안 떠오르면 전개해야 돼. 안 떠오르면. 그냥 두 번째를 못 풀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2번. 자, 알파의 3제곱, 베타의 3제곱, 빼기 더하기 감마의 3제곱이거든. 이거 모르면 안 된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손 알고 있었지? 그지? 빼기 3알파 베타 감마가 필요하지. 그지? 그랬더니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하고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빼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된다. 한 개씩의 합과 두 개씩의 합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놈을 머리 살짝 더 써갖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하면은 이거 두 개씩 남잖아. 근데 빼기 한 개씩이 된 거니까 3번 뺀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이제 다시 써보면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 더하기 감마의 3제곱
빼기 3알파 베타 감마. 요거 2였잖아. 빼기 6이 붙어 있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요거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 요 놈이 3이었으니까 빼기 9. 그래서 8이네. 그럼 구하라고 했던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 감마 3제곱, 요거는 14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별거 아니야. 생긴 것만 이상한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세근의 합이거든. 그러니까 역수의 합이거든.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요거 알파, 베타, 감마분의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분의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잖아. 두 개씩 나눈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2였고 요게 3이니까 2분의 3.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파, 베타분의 감마. 베타, 감마분의 알파. 감마, 알파분의 베타거든. 통분할게. 요거 분모분자의 감마를 곱하면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 분모분자의 알파를 곱하면 분모가 알파, 베타, 감마. 마찬가지. 그래서 통분을 했다고 치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제곱돼 있고 베타 제곱돼 있고 감마 제곱돼 있다. 그래서 요놈이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서 두 개씩 뺀 거. 요놈이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갖고 자, 여기에 지금 2분의 저거 마이너스 1이니까 1일 거고 요놈 3이었으니까 빼기 6 마이너스 2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맞는 건데 이놈을 보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잖아.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를 혹시 기억하는 똘똘한 사람이 있다면 얘를 보고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역수를 해러 가는 방정식을 생각해 보는 거지. 역수를 해러 가는 방정식. 저놈 지금 x3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는 0. 이놈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면 해를 이놈의 역수인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해로 갖는 방정식이 뭐냐면 반대로 쓰면 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2x의 3제곱 3x의 제곱 x 더하기 1은 0. 요게 반대로 요게 3차식 되게끔 2차식 되게끔 1차식 되게끔 상수항 되게끔 만들어버린 요게 바로 이놈을 해로 갖는 식이야. 이놈한테서의 세근의 합인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럼 보자마자 2분의 3이지. 그지? 요 세근의 합 2분의 3. 요 모양이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 못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된 놈들이. 우리는 이 방법이 편하지 솔직히. 아직 우리 연습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이게 편하다고. 이거 그냥 보여주기 싫으면 잘난 척 좀 하려고 보여준 거야. 잘난 척이야. 알죠? 요렇게는 풀 수 있어야 돼. 대신에 이렇게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내가 너무 빨리 풀었나? 다 알아들은 거야? 그지? 3번 내가 해볼게. 3번 1번만 숙제로 할게. 3번 해볼게. 3번.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으면 x3제곱 빼기 7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그럼 2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쓸 놈이거든. 비율이 나와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로 하지 말고 그냥 알파, 2알파, 4알파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세 근이 비율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나와 있네. 세 근의 합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럼 세 근의 합 알파하고 2알파하고 4알파를 더했더니 7에 알파가 1. 알파가 1. 해가 1, 2, 4라는 거지. 1, 2, 4야.
이제 2개씩 곱할 거야. 그러니까 2개씩 곱한 게 지금 그러니까 뭐 알파, 베타, 감마, 알파의 형태지. 그 형태를 말해보면 요거 둘 곱하면 2일 거고, 요거 둘 곱하면 4일 거고, 요거 둘 곱하면 8이겠지? 알파 1인 거 아니까. 알파 1인 거 아니까. 저기에서의 요놈 A잖아 지금. 1분의 A. 요거 A. 그러니까 A가 지금 14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세근의 곱. 1과 2와 4. 그러니까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 1과 2와 4 곱하래 8이구만. 그것이 저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D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B겠지? 이렇게 찾아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구하라는 것이 A, B니까 A는 14, B는 마이너스 8.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유형편. 유형편 몇 쪽까지냐면, 우리가 몇 쪽까지 한 거냐면, 근거계수 관계를 하긴 했지만 다 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53쪽까지만 해 어때요? 53쪽. 저거 좀 하고. 목요일에 올 사람 뭐라고? 클리닉 4시 반부터인데 좀 더 빨리 와도 되고 늦어도 5시까지 와달라는 거야. 늦어도. 수고했어요. 그 준혁아 저 촬영해가지고 우리가 톡방이 있거든. 톡방에 초대해서 올릴 거야. 복습용으로 보라는 거지 무조건 보라는 건 아니야. 영수증 갔어요. 영수증 갔어요. 열심히 나오. 수명아 너 글씨 이만하면 괜찮지? 뭐 내 목소리도 뭐 이 정도면 그냥 뭐 들어줄만 하잖아. 이제 우리만 열심히 하면 돼. 파이팅.